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한때는 참 예뻤던 시절이 있죠. 사랑받고 싶던 날들, 상처받고도 꿋꿋이 버텨야 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여자의 삶을 통해 전해지는 나도 꽃처럼 예뻤던 적이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던 오후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발밑에는 아직도 봄비에 젖은 흙내음이 묻어났어요. 멍하니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작은 흙길 옆에 핀 민들레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뜨개질을 하시며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순이야, 학교는 잘 다녀왔니?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해 보였어요. 창밖에서는 병아리들이 지저귀고 멀리서는 트랙터 소리가 땅을 울렸죠. 그날 아버지는 마당 한쪽에 앉아 연신 한숨을 쉬셨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밭에 나가지 못하겠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힘없었고 주변의 풀벌레 소리마저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새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시느라 분주하셨어요. 순이야, 네가 동생들 좀 돌봐라. 작은 집안은 언제나 밥 냄새와 함께 분주했지만 그 냄새는 어느새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죠. 동생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해지자 저는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꽃처럼 피어나고 싶다. 그 말은 바람결에 실려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그해 여름,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시골 마을 한복판에선 매미가 쉴 새 없이 울어대고 햇볕에 타버린 논길에서는 흙먼지가 바람결에 일렁였죠. 엄마는 새벽마다 장터에 나가셨고 저는 동생들과 밭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순이야, 이제 너도 일하러 나가야 할 것 같구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6, 아직 꿈도 많았던 나이에 일이라는 말은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집 앞 마당에 앉아 달을 올려다봤죠. 달빛은 참 예뻤는데 내 마음속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자랑이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나는 다음 날 짐을 쌌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은 처음 맡아보는 냄새로 가득했어요. 기름 냄새, 군밤 냄새,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섞인 땀 냄새. 세상이 이렇게 복잡한 곳인 줄 몰랐죠. 그날 나는 엄마 친구의 소개로 도시로 올라가 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 손님들의 웃음과 술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내 발소리. 아가씨, 여기 물 좀. 네, 금방 드릴게요. 목소리를 내며 뛰어다녔지만 마음은 자꾸 집을 향했죠. 일이 끝나고 좁은 고시원 같은 방에 돌아오면 하얀 형광등 아래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이게 어른이 된다는 거구나. 그렇게 하루,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품어주지 않았어요. 사장은 술에 취한 손님들 앞에서도 저를 내세웠죠. 순이야, 손님 앞에서 웃어야지. 예쁜 얼굴이 왜 그리 굳었어? 그 말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웃지 않으면 혼나고 웃으면 스스로 초라해졌어요. 그해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손님 한 분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며 제게 5,000원짜리 한 장을 쥐어줬습니다. 아가씨 수고 많았어.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은 냉정하지만 아주 가끔은 따뜻하기도 하다는 거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방 안 공기가 뼛속까지 시렸어요. 작은 전기난로 하나로는 도무지 따뜻해지지 않았죠. 그날 밤 엄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순이야, 동생이 병원에 입원했다. 약값이 너무 비싸구나.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며 편지를 쥔 채 하얀 봉투를 오래 바라봤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 3곳의 일을 뛰었어요. 낮에는 식당,
오후엔 세탁소, 밤에는 술집 설거지까지. 눈꺼풀이 감겨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냥 멈추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같은 하숙집에 살던 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순이야, 너 그렇게 일하다간 쓰러진다. 차라리 다른 일 해봐. 다른 일이요? 손님 앞에 나가서 술만 따라드리면 되는데 돈은 지금보다 3배는 더 벌어.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대충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엄마의 편지를 또 꺼내 읽었습니다. 동생이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그 첫날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어요. 짙은 향수 냄새, 번쩍이는 조명, 유리잔에 반사된 불빛들, 어디선가 느껴지는 비누와 담배, 그리고 술의 냄새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신입 왔다. 예쁘다. 낯선 언니들이 웃으며 다가왔지만 그 웃음 속엔 무언가 씁쓸함이 섞여 있었죠. 매니저가 제게 화장 거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순이, 오늘부터 넌 하연이야. 여기선 진짜 이름 쓰면 안 돼. 거울 속에는 짙은 붕과 낯선 립스틱을 바른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순간 나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괜찮아. 잠깐만 참으면 가족 모두가 살아. 스스로를 달래며 미소를 연습했죠. 첫 손님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비싼 양복을 입고 웃으면서도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연이에요. 순이 같네. 순진하게 생겼어. 그 말에 웃어야 했습니다. 웃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손님이 술잔을 건네며 말했죠. 젊은데 이런 데서 일하기엔 아깝지 않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였거든요. 그날 밤 손님이 돌아간 후 화장실 거울을 보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넌 지금 잘 버티고 있어. 그렇게 며칠이, 몇 달이 흘렀습니다. 낯선 음악, 술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일상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그 웃음소리 뒤에는 언제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가끔 손님 중에는 따뜻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시간까지 서 있으면 힘들겠다. 따뜻한 차라도 마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질 뻔했죠. 그런 밤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손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넌 왜 이 일을 해?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이 살아야 해서요. 그 대답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나는 가족을 핑계로 내 인생을 팔고 있었구나. 어느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거리에 벚꽃이 피었지만 저는 그 꽃을 볼 여유가 없었죠. 밤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으면서도 마음속엔 늘 한 송이 시든꽃이 피어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야. 그 말만 되뇌며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 겨울, 유난히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았던 날이었어요. 밤마다 환하게 빛나던 네온사인도 그날따라 유리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가게를 나서며 불빛 사이로 내리는 눈을 봤어요. 눈송이가 녹아 내 손등에 닿자 갑자기 어린 시절의 마당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동생을 업고 하얀 김을 내뿜으며 웃던 모습. 그래, 나는 아직 돌아갈 수 있어. 그때 처음으로 그만두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낯선 도시 한가운데 가진 것이라곤 몸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며칠을 굶고 추위에 떨며 길을 걷던 날 작은 빵집 앞에서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요. 따뜻한 점퍼 냄새와 함께 다가온 남자. 그 사람은 제게 따뜻한 빵 하나를 건넸습니다. 배고플 땐 따뜻한 걸 먹어야 해요. 그날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는 저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순희 씨, 힘든 일 있었죠? 라고만 했죠.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느꼈어요. 그 사람은 트럭 운전사였고 하루 종일 전국을 다니는 분이었어요. 소박했지만 사람 냄새 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참 많이 아파 보이네요. 그래도 웃는 얼굴이 참 예뻐요. 그 말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그의 곁에서 조금씩 세상을 다시 배워갔습니다. 처음엔 무섭던 세상 소리가 이제는 사람 사는 소리로 들렸고 어느새 그 사람의 점심 도시락을 싸주는 제 자신을 보며 놀라기도 했죠. 순희 씨, 우리 결혼할까요? 그의 그 말에 세상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나 이런 사람인데 괜찮아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당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중요해요. 그 말에 오랫동안 굳어있던 제 마음이 말랑해졌습니다. 결혼 후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돈은 늘 빠듯했고 일은 고됐지만 이제는 함께 울고 웃을 사람이 있었죠. 새벽마다 남편 도시락을 싸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행복이구나. 작은 방 안에 쌀 냄새, 된장국 냄새, 그리고 아이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비로소 내 안에 진짜 봄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저를 억척 아줌마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단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부서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5시, 시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새 사이로 제 손에는 늘 2개의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한쪽에는 채소, 한쪽에는 제 인생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1,000원어치 주세요. 어머, 손님 이건 오늘 들어온 거라 엄청 신선해요. 2봉지 사가요. 입에서는 웃음이 나왔지만 마음은 늘 계산기처럼 움직였어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인생.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감정보다 돈이 먼저였으니까요. 밤이 되면 남편은 늘 술에 젖어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좀 쉬질 않아?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대꾸했죠. 그래야 내일도 밥을 먹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 한숨을 뒤로하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옷감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 철사처럼 얇은 실이 풀리는 소리, 그게 제 심장 박동이었어요. 장사는 커졌고 거래처가 생기고 도매상이 제 이름을 기억해주기 시작했죠. 그 아줌마 일 참 깔끔하게 해. 거짓말을 안 하더라니까.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돈보다 신뢰받는다는 말이 그 무렵부터였어요. 제 손톱은 늘 짧게 깎여 있었고 화장품은 서랍 깊숙이 묻혀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시간보다 장부를 맞추는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엄마, 오늘은 좀 쉬면 안 돼요? 시우가 조심스레 말하던 그날도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엄마는 쉬면 불안해.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한순간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눈을 감기 직전까지, 숨이 거칠어질 때까지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점포를 냈고 새벽마다 불을 켜고 문을 열 때면 제 마음속에도 또 하나의 불이 켜졌죠. 이제는 누가 뭐래도 내 힘으로 일어선 인생이다. 하지만 그 억척스러움이 정점에 오르자 문득 그리운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봄날의 흙냄새, 어릴 적 엄마가 끓이던 된장국 냄새, 그 모든 게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더군요. 그래, 나도 꽃처럼 예뻤던 적이 있었지. 그 말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저는 오래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잔주름이 가득한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그 속에 살아있는 한 송이의 여자.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그건 생존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 나를 잃지 않으려는 사랑, 그 모든 게 제 인생의 정점이자 가장 고운 꽃이었어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바람이 뺨을 때릴 정도로 매서웠고 시장 사람들조차 손을 호호 불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였죠. 그런데 그날 저는 장사 도중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순이야, 아버지 쓰러지셨어.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돈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동전들이 굴러가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기계음이 일정한 박자로 울리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숨소리.
그 모습을 보며 제 입에서는 이상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흙바닥에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그 손이 지금은 주름진 채로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저 순이에요. 일어나세요. 그 말은 눈물에 젖어 흐려졌고 결국 아버지는 제 손을 마지막으로 꼭 잡은 채 떠나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빈집에 돌아왔을 때 한기가 가득한 방 안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모자가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악착같이 벌고 버티고 견뎌온 이유가 결국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도전했다 사기를 당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죠. 가게에 있던 물건들은 압류됐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돈을 아껴서 뭐가 남았어? 결국 다 날렸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뒤틀려 있었고 저는 그 말에도 조용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결국 집을 나갔어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제야 저는 아무리 억척스러워도 막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혼자 부엌 불을 켜고 앉아 김이 서리는 창문 너머로 흩날리는 눈송이를 바라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할까? 그때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온 시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울어요? 아니야. 엄마는 안 울어.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왔네. 하지만 시우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어깨를 떨며 그 밤 시우의 손이 제 뺨을 닦아주던 그 따뜻한 감촉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후로 저는 장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낡은 손수레 하나 끌고 새벽마다 국밥을 팔러 다녔어요. 손님이 없을 때면 저 멀리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걸 보며 스스로 다짐했죠. 그래도 나는 또 피어날 거야. 아무리 늦은 겨울이어도 그때부터였을까요? 억척이 집착이 아니라 삶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을 내밀 때마다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지금은 손님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은 늘 웃으시네요. 저는 그럴 때마다 미소 지어요. 네. 이제야 웃는 법을 배웠거든요. 바람이 불고 저녁 햇살이 시장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시간.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삶을 팔고 웃음을 담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억척의 끝에서 만난 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저 자신과 화해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요즘 저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차를 끓입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면 마치 제 인생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긴 것 같아요.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의 열기, 눈물, 그리고 억척스러웠던 날들까지. 그 모든 게 지금의 저를 만든 거니까요. 이제는 거울을 봐도 예전처럼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 세월이 쌓인 흔적이 보여요. 그래, 이게 내 시간의 기록이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 오래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아, 그때 너 참 대단했어. 어떻게 그렇게 버텼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땐 몰랐지.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 친구는 조용히 말했어요. 넌 진짜 꽃처럼 살았어. 시들지 않는 여자였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울컥했습니다. 한때 저는 화류계에서 장사판에서 세상과 맞서며 버텼지만 결국 제가 싸운 건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단 걸 이제야 알겠어요. 그 시절 너무 예쁘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지만 늘 참아야 했던 마음, 그 모든 게 한때의 상처였지만 지금은 다 흉터가 아닌 문신처럼 제 안에 남아있죠. 시우는 이제 훌쩍 커서 제게 효도하는
든든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이래요. 제가 많이 노력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지만 저는 늘 웃으며 대답합니다.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래야 꽃이 시들지 않거든. 그러면 시우는 장난스럽게 말해요. 그래도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예요. 그 말에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나도 꽃처럼 예뻤던 적이 있었단다. 밤이 되면 불 꺼진 집 안에서 옛사진들을 꺼내봅니다. 젊은 날의 저, 얇은 치마를 입고 웃고 있는 얼굴. 그때 저는 몰랐을 거예요. 그 미소가 세상의 무게를 다 이겨낼 만큼 강한 사람의 웃음이었다는 거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꽃이 예쁘다고 피는 게 아니라 꺾이지 않아서 피는 거라는 거려. 비바람을 맞고 눈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다시 피어나는 게 인생이란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작은 꽃 한 송이를 창가에 두고 바라봅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아침. 그 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짓죠. 그래, 나도 여전히 피어 있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계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봄은 눈부시게 피었고, 여름은 뜨거웠으며, 가을은 조금 외로웠고, 겨울은 길고 고단했죠. 하지만 결국 모든 계절이 지나도 꽃은 다시 피었습니다. 상처받고, 버티고, 잃고, 또 얻으면서,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제 이야기이자,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나도 꽃처럼 예뻤던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도 작은 꽃 하나가 피어나길 바랍니다.